안녕하십니까. 형님다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왜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야? 조금 전까지 시원했잖아. 바람 불고 다시 또 바람 불라고. 딱 도착할 때까지 엄청 뜨겁다가 여기 딱 걷고 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구나. 이 농촌에 좀 왔어요 지금요. 근데 갑자기 또 뜨거워져. 다행히 모자 쓰고 와서 다행이지. 자, 어쨌든 형님들 오늘 이야기는 한국분이 건달이 아니 이게 뭐 건달 반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를 양아치라고 생각한대요. 자, 어쨌든 이분께서 나이가 47이에요 47인데 47살 때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초등학교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착실했대요. 공부도 참 잘하고. 거의 순위권, 막 반에서 5명 안에 성적도 들 정도로 참 동네에서도 이쁨도 많이 받고 공부 잘한다고. 그런데 이제 중3 때 이제 그 자기 반에 온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랑 어울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때까지는 조용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막 어깨에 막 힘 딱 들어가서 막 땅에다 침도 뱉고 돈도 뺏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선배들한테 고등학교 이제 자기네 중학교 졸업한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죠. 그러면은 막 선배들한테 만나면 어서 오시오 형님도 가십시오. 어서 오시오 아니죠. 뭐 멋이오 막 이런 게 되게 그 멋있어 보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3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툭 하면 불려가 싸움 때문에 불려가고 또 고등학교 때도 어디 막 주정 같은 그런 데 갔다가 걸려가지고 또 불려가 경찰서도 불려가서 부모님 무릎도 꿇고 싸움해가지고 때 두드려 패가지고 돈도 많이 물어주고 아무튼 이리저리 말썽을 정말 많이 했다 그거예요. 뭐 대학교야 간신히 고등학교 거만 졸업하고 망나니 생활을 계속 했대요. 또 몸에 따른 또 그 뭐야 호랑이하고 용을 아예 그냥 전신했다 그려버렸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야 또 그 바나나 거기 바나나 그 똘똘이했다가는 또 거기 뭐야 튜닝도 기가 막히게 튜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다 그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여자들의 대부분 또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튜닝 값은 해야 하니까 망나니 짓을 맨날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생의 회의가 느껴진다 그거예요. 또 어머니께서 자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팠대요. 자기가 속을 많이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집은 좀 괜찮아요. 형도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누나도 결혼을 또 잘했고 본인만 이제 문제죠. 근데 아버지께서 원룸을 또 하나 갖고 있고 상가도 작은 거 상가 하나 갖고 있고 직업이 이런 뭐 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산날에 뭐 집 같은 거 나오면 그것도 사가지고 그걸 또 개조해가지고 팔고 그런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뭐니 큰 게 말고 작게. 근데 이제 돈은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담 없이 컸으니까 그렇게 망나니 짓도 하고 막 그랬대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냥 인생의 회의감도 들고 내가 지금까지 이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게 내가 했던 그 반달 그 생활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게 참 양아치였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본인이 TV로 그런 걸 뭐 사건 25나 아무튼 그런 관련된 거 그 방송들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자기가 보인다 그거예요. 그 화면 속에 나오는 길바닥에 침 뱉고 다니고 뭐고 저찌고 하고 다 자기가 했던 거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역겹고 창피하고 근데 그 모습에 자기 얼굴이 정확히 화면에 떠고 자기 얼굴이 화면에 비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것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그걸 뉘우치고 아버지를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있는데 원래 그쪽 길이 한번 들어가면은 또 빼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막 뭐 손가락을 하나 뭐 그건 아니어도 한번 들어가니까 그 이제 관련된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툭 하면 뭐 도와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같이 뭐 하자, 막 뭐 툭 하면 찾아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피신도 한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께서 집이 경기도 이쪽이면은 부산 쪽으로 부산에 친척 집으로도 한번 보내보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여기서 살으라고 부산으로. 근데 부산으로 보냈는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또 친구들이 그 일했던 애들이 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나이를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대에 아버지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뭔 부탁을 했냐면 대학교는 나와야지 않냐. 그래도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30대 때 그 얘기 했으면은 CR도 안 막히죠. 뭔 대학교야. 근데 왠지 다니고 싶은 거야. 근데 왜냐면 이분이 팝송을 좋아한대. 팝송을 좋아하고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완전 엉망으로 다녔지만은 영어 시간만큼은 좋아했대요. 그냥 다른 나라 언어가 좋고 팝송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더욱더 큰 그거는 자기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친구 하나의 친언니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때마침 그 언니, 그 자기의 그 누나가, 친구의 누나가 귀국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막 해준 거죠.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뇌리에 박혔나 봐요. 그래서 팝송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부르고, 영어도, 그러니까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도 그쪽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엘리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막 대학교도 아무튼 야간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45살 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 살면은 못 벗어나겠다고, 주위에서 너는 또 성격조차도 또 누굴 도와주고 그걸 뿌리채지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떠냐, 뭐 태국도 있고 일본 그런 데를 못 가냐, 비자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냐, 돈 같은 걸로 하면 아버지가 해줄 거니까 돈은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좀 관심 있는 데랑 가라 했더니, 일본은 평소에도 관심도 없었고, 태국은 또 친구들끼리 또 그런 친구들끼리 파타야도 또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거기는 고개가 흔들흔들 하는데, 차라리 그냥 라오스나 가서 경치나 보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면 거기서 뭐 장사라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이분이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47살 때 딱 들어온 거예요. 46인가 47에 들어왔어요. 47일 거야, 아마. 자, 들어와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비엔티 안에다가, 처음부터 비엔티 안에다가 거주지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윗동네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어디다 잡았냐. 본인이 일부러 뭐 그 동덕대, 뭐 국립대학교 동덕마을 있잖아요. 여기다 일부러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돌다 보니까 소개받아가지고, 그걸 또 한국 사람한테 몇 명한테 부탁을 했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찾아준 것이 동덕대 그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하나 나왔는데 한 달에 38만 원짜리 좀 좋은 건데, 거기는 너무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아시죠? 모태동 후손들이랑 같이 있어야겠냐 해가지고, 그건 안 되지, 내가 김두한 그쪽인데. 아무튼 그래서요, 거기는 안 가고 또 많이 없어. 꽉꽉 차 있어. 그러다가 이제 조금 홍태우 같은 데로,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쓴다 그거예요. 홍태우가 뭐 나쁘지만 않으면. 근데 그분은 홍태우를 그때 와서 처음 맨 처음에 홍태우 하니까, 홍태우가 이분이 생각했던 홍태우는 뭐냐면은 그 파라솔 있죠. 파라솔이 홍태우인 줄 알았대요. 홍태우 아래서 홍태우에서 살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많이 산다고 하니까 파라솔 아래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덕대 그 국립대학교 근처에 홍태우를 거기를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분께서 이제 2층에 살았어요. 1층에 방이 주인댁 합쳐서 6개, 위에도 6개인데, 주인댁 빼면 1층은 5개, 위에는 6개인데, 거기도 또 중국 애들이 반절 살아요. 중국 애들이 반절 살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2집인가 살고, 나머지는 이제 여자애들, 그 국립대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3집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살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께서 할 일이 없잖아. 오토바이는 하나, 좋은 거 하나, 진짜 막 새 거 하나 사가지고, 혼다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하이바 또 꽉꽉 눌러가지고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창피하잖아요. 차에서 씹은 도 본인도 체면이 있는데, 그냥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어디 구경 밥 먹고, 그냥 갖고 오다가 길에서 강아지 보면 강아지한테 먹던 거, 아니면 먹지 않은 것도 뭐 고기도 던져주고, 그러니까 막 골목길 오다가 막 고기 막 강아지한테 돈 던져주고, 그냥 뭐 사료 같은 거 사가지고 고양이 주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본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어. 특히 이제 같이 원룸에 그 홍태에서 사는 여자애들, 걔네들이 또 얼마나 또 그걸 보고, 저 남자 돈 많은 남자가 뭐 하는 남자지. 이제 더욱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기 홍태에서 사는 이제 중국 애들이 좀 물란해. 막 여자들도 데리고 와서 술도 마시고, 밤에 한따까리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담배를 막 여기저기서 피니까, 이제
빨리 잠자고 다음날 학교 수업 가려는 이제 대학생들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집주인한테 여러 번, 집주인은 또 아니야. 집주인은 아니고 집주인 뭐 아는 사람인가 관리해주는 사람인가 봐요. 친척인가? 아무튼 그 사람한테 몇 번 말을 했는데 중국 애들의 그 친척한테 뇌물을 겁나게 먹인대요. 그냥 뭐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막 어디서 양주 막 그 중국의 백주 이런 거 있잖아요. 마오타이 막 이런 거, 우량예 이런 거 그냥 가져오면 그냥 신화춘 이런 거 막 주면은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대학생들 얘기 들리지도 않죠. 막 오히려 같이 술 마시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런 이상한 상태 안 좋은 중국 애들 보다가 아주 점잖은 남자가 점잖은 남자가 2층에 사는데 맨날 팝송이 조용하게 흘러나오니까 1층에 있는 여자애들의 궁금증이 이제 발동을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방에는 여자애들이 3명이 살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늘상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저 위층 남자 괜찮다. 위층 남자 말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자기 보면은 인사는 해준다. 이렇게 뭐 사바이드는 해주고 잘 웃어주고 저번에 갈 때는 길에서 아침에 만났는데 그 뭐야 반미 뭐 라오스어로 카우찌 그러죠. 반미도 주고 뭐 가끔 뭐 음료수도 주고 막 그런 게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갔다가 놀다가 뭐 마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갖고 들어오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강아지들이 툭하면 강아지들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 새끼들이 바깥에 나가려니까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관리해준 분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갖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들 1층에서 보고 막 다 같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면서 막 한국 오빠 막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한번 먹었어요. 그 동독대 앞에 마라탕 있잖아요. 그 마라탕에서 먹었는데 그중에 여자 한 명이 유독히 착해요. 이 한국 분이 봤을 때도 야는 참 여동생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거야. 나머지 2명도 괜찮하지만은 약간 그거 아시죠? 약간 이것들이 그 막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물론 대학교 화장할 수 있죠. 근데 한 명이 너무 착하게 보여. 그래서 약간 여동생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걔를 쳐다보니까 2명이 그런 거예요. 내 친구 좋아하냐고 이런 식으로 관심 있냐고 이런 식으로 친구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욱더 친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밤 됐어요. 밤에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 2명은 고향에 잠깐 갔다가 다음날 일요일날 이제 밤에 오는 거고 여자애 한 명 착한 애만 안 갔어요. 토요일날 집에. 근데 걔가 심심해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나. 근데 위에서 이분이 바깥 아래쪽으로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그 여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냉장고에 옛날 먹을 거 빵하고 음료수랑 주면서 팝송. 근데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팝송이면은 태국, 라오스 다 비슷해요. 카페를 커피숍을 가면은 다 비슷한 노래가 나와. 다 유명한 노래들, 옛날 노래도 명곡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음악 들으면서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뭐 일요일인데 뭐 하냐. 근데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만 자기랑 놀러 가자고 산책 가자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좀 일찍 오자고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킨 거죠. 왜냐면 아침에 늦게 갔다가 하루 자고 오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되게 여자는 기대를 했겠죠.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출발했어요. 이 남자가 자주 가는 루트들이 있잖아요. BNT 안에서 막 쭉 막 이렇게 뭐 BNT 안에서 뭐 한마디로 뭐 팍상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뭐 BNT 안에서 뭐 방비행 가는 쪽으로 하든지 자기 루트대로 됐고 한 막 3시간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여기는 좋고 여기서 사진이 잘 나오고 여기는 뭐가 또 맛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음식을 이미 또 이분이 또 센스 있게끔 김밥이랑 만들어 놓은 거야. 과일이랑 그것도. 그러니까 왜 그 여자 뒤에다가 뭘 싣고 막 끈으로 묶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이거 뭐냐고 했더니 뭐니 남자가 잘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서 딱 불렀는데 여자가 깜짝이야 언제 만들었냐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자주 왔던 곳들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같이 먹는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이제 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눈 안에 먼지가 딱 들어갔어요. 남자가 이제 여자가 눈이 가려우니까 막 손으로 비비니까 눈이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잠깐만 그래서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줬어요. 한 3-4번 부러졌는데 좀 좋아졌겠죠. 완전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머리에 이제 그 어떻게 말해 이런 나무 풀들이 여자 머리에 묻으니까 그 또 머리도 털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묘한 감정이 거기서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치가 몇 번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런 터치 말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콩닥콩닥한 가슴을 갖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 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아니다 오늘 나 데이트 했다고 같이 놀고 왔다 했던 친구들이 그날 밤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암만 해도 저 한국분이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잘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술을 같이 마셨어요. 그 한국분 방에서. 근데 되게 조용히 마셨어요. 왜냐면 이 중국 애들이 밑에 이제 중국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밑에 이제 중국 애들, 위에도 또 한 명이 또 남녀, 여자애는 뭔 여잔가 모르겠는데 위층에도 또 중국 애가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 중국 애들이랑 어리죠. 본인보다 엄청 어린 애들이죠. 근데도 말썽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러잖아요. 또 남의 나라잖아요. 라오스까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랑 관계 나빠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짜 조용히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여자애들이랑 조용히 마셨대요. 뭐 조금 목소리 올라가면 조용히 하자고.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튼 근데 그 여자애들도 이제 안 거야.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이게 참 아시죠? 되게 미묘한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미묘하고, 이제 그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 또 때로는 먹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바깥에서 술을 먹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친구도 그 두 명은 많이 먹어서 자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이제 보고 싶으니까 위층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주를 하나 더 먹었어요. 한국 참이슬 있잖아요. 선물 있잖아요. 그 포도맛, 그런 맛. 그래서 그걸 먹는데 거기서 이제 몸이 뜨거워지게 열도 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터치 하다가 거기서 러브를 해버린 거예요. 러브를 했는데 말했듯이 이분이 또 그 바나나에다가 튜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둘의 이제 러브가 첫 러브란 말이에요. 근데 튜닝을 처음 경험해 본단 말이죠. 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정신은 나버릴 정도로 아주 동굴 탐험 바나나 탐험 제대로 해버린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그 나의 낭군, 나의 군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밤에 이제 몰래 새벽 1시 2시 정도에 몰래 나와가지고 위층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또 러브를 하고 또 조용히 내려가다 한숨 자고 아니면 안 자고 아이들이랑 아침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빨리 학교 가자 이런 식으로 와서 학교 가고 그 생활을 거의 한 1년 정도 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학년이 넘어가서 이제 졸업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자기 집에 한번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 한국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혹시나 한국 남자 자기 떠날까봐 단둘이 제대로 치려고. 근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집을 한 2개월 후에 갔다고 하면 2개월 전에 이 여자가 그랬어요. 오빠, 나 이제 졸업하면은 졸업 선물 뭐 사줄 거냐고. 이제 관계가 둘이 이제 연인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 친구들도 알고 뭐 선물 줄 거냐고 했더니 뭐 갖고 싶은데 했더니 모르겠네. 뭐 휴대폰 사줄까 했더니 그런 거 말고 뭐 오토바이 그런 거 말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 여자가 타면 어떻게 보면 괜찮죠? 오토바이 사줄까 했더니 그러면 혼다 그럴 거고 휴대폰 아이폰 그럴 건데 일반적으로 있다고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이 있는데 뭐로 아이폰을 사주냐 그거예요. 오토바이도 있는데 뭐로 오토바이 사주고 그런 입장이 여자가 참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생일 선물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오빠도 생각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로 달래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기 한 몇 달 남고 집에 가기 전에 집을 가려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다음 달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전자로 이제 애기 임신이 돼버린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한국 남자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졸업식 선물 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큰 선물 줬다고. 아리가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허락을 맡으러 갔어. 이게 원래는 인사만 드리러 갔는데 이제 이미 애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허락 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제 가서 너무 더우니까 샤워라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라고. 근데 이분이 왜 안 하려고 했더니 몸에 전신이 다 이거 엉망이잖아요. 이게 다 그려져 호랑이하고 용이랑. 거기는 또 타투가 또 타투가 아니라 거기에다 튜닝이 돼 있고 아무튼 이거 이리저리. 근데 이제 더우니까 하라고 괜찮다고. 라오스 사람들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 뭐 타투 같은 거. 그래서 하고 씻고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 셔츠에 땀이 또 금방 배어가지고 용이 그려져 버리고 막 호랑이가 그려져 버린 게 그걸 보고 이제 할 말을 약간 잃어버렸나. 나는 이제 뻥 찌더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딸이 임신했다 말은 못했어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뭐는 사람이냐 너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 뭐 하시는데 아버지 뭐는 뭐 이런 집을 져주는 일을 하는데 뭐 원룸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만족스럽지 못하죠. 막 몸에 용 그려져 있고 호랭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런 막 우락부락하고 머리도 짧아가지고 막 등치는 막 건달 엄청 커가지고 막 위압감 느끼게 생긴. 왜냐면 라오스 사람이 등치가 작잖아요. 근데 이 사람 등치 엄청 크니까. 근데 별로였는데 말했는데 막 이것저것 뭐 한다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천장까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사귀는데 따님이 임신했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맨 처음에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가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한 1초 2초 그러다가 그냥 잘 됐다고. 어디서 살 거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환대를 받아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설마 혹시나 했다가 자기 여자친구 두드러 맞는 거 아닐까. 왜냐면 학생인데 졸업도 안 했는데 아주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아주 평탄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은 이제 나가죠.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거기 갔는데 혼자 몸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쓰냐.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냐. 근데 말을 안 했다 그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임신을 했고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을 못했다 그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 한국에서 살아왔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창피스럽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라오스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걸 말하면은 이런 것도 뭐 친척들과 동네 사람이 알게 됐을 경우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 대신에 그거 있잖아. 그러면 그렇지. 어때 참 아들내미가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무서워 약간 창피해가지고 아직까지 말을 못했대요. 물론 이제 말을 하겠죠. 자 어쨌든 이분은 라오스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를 아주 죽은 낭군으로 모시면서 튜닝 맛을 아주 그냥 용과 호랑이가 그려진 몸에서 그냥 그 튜닝이 살아나가지고 밤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중심이 아니라 중요 얘기는 튜닝을 하라 뭐 타투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라오스로 들어오시라 그거예요. 들어와서 찾아라. 그게 가장 좋다 그거예요. 그걸로 찾아가지고 어차피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여자 직접 찾아가지고 그 데이트 하면서 그리고 그걸로 신소하고 그거 훨씬 낫잖아.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저는 입장이 변하지 않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업자도 기분 나쁘겠지만. 자 그럼 바이.